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실지는 몰랐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신 분들한테 진짜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각자 상황도 너무 다르고 너무 그리고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메일 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신입을 뽑는 나이대가 몇 살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던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데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오랫동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전공자인데 부트캠프 혹은 국비지원 교육을 통해서 취업 준비하시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개발자는 나이가 큰 역할을 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실제로 30살이 넘어서 처음 배워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에 몰두하거나 이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나와 잘 맞나? 재미가 있나? 간을 먼저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회사를 다니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 거를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직을 해서 신입 개발자로 들어간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적은 연봉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에 개발자들 몸값이 많이 뛰고 있다고 하고 개발자 구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는 하지만 신입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경력 3년차 된 정말 잘하는 개발자를 뽑는 거는 진짜 어렵죠.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신입을 뽑는 거는 그렇게 뭐랄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를 갖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1, 2년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내가 원하는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취업을 하자마자 좋은 연봉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고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조금 걱정이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건데 제가 들었던 부트캠프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절대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닌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거기 강사진들이 다 부트캠프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력이 수강생들이랑 비슷하거나 더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들으실 것 같나요? 지금 저한테 들으라 그러면 저는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저는 수강 전에 이런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들었던 거여가지고 제가 들었던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국비지원 부트캠프 학원 중에 어떻게 골라야 하냐 그런 걸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일을 해본 게 아닌데 직무마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언어 혹은 스킬셋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가진 프로그램을 들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고하다고 하면 구글에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 플러스 토익 프로젝트, 예를 들면 뭐 파이썬 토익 프로젝트 이렇게 치면 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되게 게으르기 때문에 누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듣고 딱 취업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서치를 해보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이나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서 처음 배우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느꼈던 생각이었고 저도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직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처음 배우는 입장이라면 첫 번째로는 생활 코딩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생활 코딩 추천드린 이유는 CS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코딩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을 해보고 코드를 짜보고 배포까지 하면서 좀 전체적인 플로우를 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프로젝트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 화려하고 잘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프로젝트를 플로우를 경험을 해봤다. 이거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공자 개발자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질문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제가 느낀 거는 첫 번째로는 적어도 1, 2년은 무조건 힘들다. 이게 힘든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분야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든 신입 때는 무조건 1, 2년 이 정도는 힘든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일하는 언니 오빠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1, 2년 사이가 제일 힘들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얼추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면서 조금 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나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힘들었을 때의 그 감정은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감정을 항상 생각하고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사라질지언정 결과물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틴다는 생각보다는 원래 당연하다. 그냥 지금 내가 힘든 게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직할 때 뭐 이력서에 쓸만할까? 내 실력이 늘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실력은 분명히 늘어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다다라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를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상황에 부딪혀보고 맞닥뜨려 보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취업을 하기 전에 혹은 자기 일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되게 높은 연봉 혹은 근무지의 자유로움 이런 것 때문에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만 봐도 연봉 때문에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돈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죠, 모두가. 그런데 연봉만 보고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담합니다. 최근에 주변에서도 연봉만 보고 개발자로 이직을 했다가 다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게 작은 이유더라도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것 때문에 흥미를 느낀다. 이런 작은 이유더라도 이런 이유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사람과 그냥 높은 연봉 받고 내가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취업하기 전후로 달라진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냥 개발자가 코딩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코딩을 짜고 배포하고 에러가 나면 에러 수정하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버?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코딩이 아니라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기획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런 일들을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좀 그게 취업 전후로 달라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연구 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군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연구 노트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기록된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파일로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중요한 문서를 쓰거나 아니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인데 회사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노션이나 블로그에 기록하기가 아무래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군호 같은 경우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믿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군호 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 페이지에 들어오면 홈, 모든 폴더, 블록체인 인증 현황, 서비스 연동, 스토리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첫 번째로는 즐겨 찾는 폴더가 먼저 나오네요. 일단 모든 폴더를 먼저 들어가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을 추가해 볼 건데요. 이 파일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노트를 경로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태그인데요. 이 태그에 사진이라는 태그를 달아주면 이 태그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검색하면 아까 달았던 해시태그를 가진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해서 사진을 업로드해도 이 글자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please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이 글씨가 포함된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다운받으면 연구 노트로 다운이 받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 연동에 들어가면 GitHub이랑도 서비스 연동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연동하기를 누르면 GitHub이랑 연동을 시켜서 GitHub 안에 있는 폴더를 이 군호 사이트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지만 이렇게 자주 쓰는 태그도 보여주고 무엇보다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그 사진에 있는 단어를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기만 가능한 것도 있고 추가 및 편집 가능한 롤도 정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연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